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주차장이 가진 위험성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맞짱 토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 공약과 지방선거를 다룹니다. 주차장 문제 알아보기 위해서 박형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영화 장면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주차장을 택시가 빠져나가다가 일어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두 달 반 전 일입니다만 벌써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사고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직접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택시가 5층에서 아래층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우회전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벽을 충돌하면서 도로가 있는 바깥으로 추락한 정말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예 차량이 건물 외벽을 뚫고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회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차량이 직진을 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건물 외벽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기둥이 있고요. 그 중간에 그 벽이 이제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앞에 추락 방지 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서 벽은 그야말로 시속 70km 차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주차장 5층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18m 아래 도로로 추락합니다.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7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숨지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탑승객과 행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부실한 주차장 외벽이었습니다. 속이 텅 빈 시멘트 블록을 그냥 쌓아둔 게 전부인 수준입니다. 택시가 이 블록을 뚫고 추락한 건데 외벽이 택시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2010년 개정된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을 지상 2층 이상 지을 때는 내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톤 이상 차량이 시속 20km의 속도로 부딪힐 때를 가정해 이를 버틸 수 있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대상은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차장까지 모두 소급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연제구 홈플러스에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이 추락 방지 시설조차 당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2년 11월 연제구의 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부산진구 홈플러스입니다. 승용차가 건물 5층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석 대를 들이받고 주차장 벽과 충돌하면서 외벽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벽돌 파편이 1층으로 떨어져 차량 10대가 파손됐는데 다행히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충격이 완화돼 차량이 아래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그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방치해오다가 똑같은 사고를 반복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연제구청이 홈플러스에 부과한 벌금은 고작 250만 원. 홈플러스 측은 사고 지점에 벽돌을 다시 쌓은 뒤 이제서야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010년) 주차장법이 개정된 지 무려 11년 만입니다. 네, 결국 예정된 사고네요. 네. 근데 있는 법에 따르면은 추락 방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법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서 그림에도 보셨습니다만 지난 2012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대로 된 대책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안과 관리가 따랐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더욱더 남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된 지 11년.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놓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뭐 우리 구에 주거주차장이 2,000면이 넘는데 저 혼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부설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이런 거 각 건물에 있는 다 부설 주차장 이거를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죠. 수급 실태 조사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추락 방지 시설이라든지 안전 점검을 같이 병행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2년 올해가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사실상 3년 단위 그 안전 진단을. 연제구 홈플러스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를 둘러봤는데 그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고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설 주차장이 한 4,000여 군데가 있는데 담당자 한 명이 실제로 그 업무를 다 조사하고 점검하고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산복도로 한 주택 옥상입니다. 한켠에 부서진 난간. 주차하던 차량이 이 난간을 뚫고 추락한 흔적입니다. 사고 차량은 뒤편 아래층 난간에 위태롭게 걸려 다행히 아래 주택가를 덮치는 대형 사고는 막았습니다. 산복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옥상을 주차장으로 개조한 이런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주차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생겨난 산복도로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무용지물에 가까운 방지 시설.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지 의문입니다. 대형마트나 지상 주차 건물 말고도 법의 사각지대는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관리 인력 부족으로 방치돼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국내주택으로 정말 아이디어를 또 내서 서로 공유하는 면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서로 쓰고자 이래서 그 부분을 일시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부분들인데 거기에도 사실은 주차장이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별게 좀 전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실 법에 저촉에 안 받는 부설 주차장도 아니고 일반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 허용을 해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한번 하셔서 지자체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제구 홈플러스 사고 직후 유족들은 허술한 주차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더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는 그 다중이용시설을 그렇게 해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은 제2의 제3의 피해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2톤 이상 차량이 20km의 속도로 충격할 때 견딜 수 있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시설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홈플러스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70km로 달렸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도 사실은 차량이 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이렇게 속도로 진행했을 때는 안전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충격을 흡수하기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건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2010년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자동차 기술은 월등히 발전했고 무게와 크기도 커졌습니다.
요즘에 그 출시돼서 나오는 차량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능차라 하더라도 워낙 대형화되고 또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짧은 찰나에 주행을 해서 높은 속도까지 가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현재 주차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추락 방지 안전 시설의 어떤 기준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차량이 보급돼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다중이용 시설물도 많이 증가된 추세이기 때문에 차량 사고는 항상 우리가 이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급발진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물의 설계 과정에서 안전한 구조를 채택해서 적용하는 게 2차적인 사고를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2층 이상 규모의 주차장 건물은 대형 판매장 60여 곳을 포함해서 파악된 것만 모두 161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돼 부산시는 조만간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1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안 지켜진 데다가 이 기준 자체의 실효성도 이제는 떨어진다. 그런 얘기네요. 네,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차량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또 그 무게도 커지고 성능도 나아지고 그러니까 보다 현실성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면은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앞서 구청 관계자들 얘기에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소수 인력이 많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네네. 건물은 건축과에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함이 결국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복도로에 있는 주차장 여러분 다 보셨죠? 그리고 우리 곳곳에 보면 안전장치 없이 이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봅니다. 네, 박경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